교통사고는 갑작스럽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탑승자의 경우에는 그 충격량이 상당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마 경험해 보셨던 분들께서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분명 가벼운 접촉 사고였는데 왠지 몸이 찌뿌두둥하고 이렇게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유증을 빨리 치료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의사 이범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지만 왠지 그 다음 날, 당일날은 괜찮았는데 다음 날 뭔가 찌뿌두두하고 결리고 바로 이런 게 후유증이 될까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만한 게 차대차 사고가 되겠죠. 주행 중에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서 있는데 정차 중에 뒤에서 또는 앞에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충돌이 있지 않더라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어떤 물체를 피하다가 급정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오는 충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고 네. 보행자 사고도 있죠. 네. 차랑 직접 부딪히는 경우,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킥보드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외부 물체하고 충격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또는 급정거를 하고 네. 나서 근골격계나 정신적으로나 이제 내과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후유증이 참 무서운데 사실 이 교통사고가 이제 났을 당시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며칠 지난 후에 몸이 여기저기 좀 아플 수가 네. 있는데 궁금해집니다. 이 후유증이라는 건 왜 발생하나요? 예,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네. 이제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를 가정을 해볼게요. 충격이 가해지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다가 뒤로 휘청거리게 되는데 이때 목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목의 충격은 등, 허리, 골반을 따라서 전달이 되고 척추 관절과 감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들이 본래 가동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 유발 물질이 분비가 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뻣뻣해지고 불쾌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앞뒤로 휘청하면서 근육이 많이 긴장을 하는데 근육의 긴장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근육의 안쪽이나 바깥쪽에는 신경과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등에 있는 특히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역감 등의 증상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예, 다양한 증상들 역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목이 뻣뻣해지고 쉽게 피로해지죠. 사고가 나면 척추 전체로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목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는 의자와 벨트에 고정되어 있지만 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충격이 가해지면서 목이 앞뒤로 휘청하면서 움직이는데 이것을 편타 손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목 관절과 주변 근육이 일시적으로 본래 운동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요. 이런 통증들이 밤이나 새벽에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어혈로 인한 통증이 밤에 심하다고 보거든요. 네. 충격으로 인해 타박상이 있거나 목이나 허리, 체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어혈이 생기는데 야간 통증은 어혈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역시 편타 손상과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머리를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목 근육의 긴장이나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네. 교통사고가 나면 아파서 힘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온몸에 힘이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아주 가벼운 접촉 사고였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긴장을 했는지 그 다음날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입맛도 좀 없는 것 같고 왠지 맞습니다. 기운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후유증이었군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편타 손상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예. 편타 손상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편타라고 하면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한자어거든요. 채찍편에 칠타자를 써서 채찍을 친다는 뜻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네. 목과 머리가 채찍을 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구역감도 생기고 그런 증상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사고가 난 후에는 병원에 가서 이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먼저 찍게 되는데 엑스레이는 일단 골절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죠. 네. 특히나 보행자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골절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부딪혀서 생기는 것도 있을 거고 2차적으로는 부딪히고 나서 넘어지면서 생기는 골절도 흔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꼭 보행자 사고가 아니더라도 차대차 사고이더라도 충격이 굉장히 크게 되면 등뼈라든지 허리뼈, 갈비뼈 등이 골절이 되는데 일단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것을 감별을 하게 되고 일단 골절이 없다고 하면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근육이나 인대 손상 부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팔과 다리를 들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움직여본다든지, 목을 움직여봐서 근육과 인대가 어디가 손상이 됐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한약이라든지 약침 치료, 침 치료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면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병원에 직접 가서 환자도 좀 만나보고요. 상태도 들여다봤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오늘 볼 환자는 병원 진료 하루 전에 교통사고가 난 분이었는데요. 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는데 트럭이 뒤에서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와서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환자 말로는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격이 커서 목이 상당히 앞으로 꺾였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편타 손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목을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목의 좌측이 굳어진 느낌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료를 해보니까 좌측 승모근의 긴장이 굉장히 심해서 목을 옆으로 숙이는 동작이나 돌리는 동작에서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었고 통증을 많이 느꼈습니다. 추나 치료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경추관절의 가동성을 늘려주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좁아져 있는 관절을 넓혀줌으로써 목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 끝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더 교정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니까 처음 병원에 왔을 때보다 목이 우측으로 더 잘 구부러지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약침 치료인데요. 한약을 주사용으로 만들어서 혈자리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약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침 치료인데요. 침 치료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목의 혈자리에 침 치료를 함으로써 근육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침을 놓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침을 보시면 침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데요. 그러네요. 이것을 제사법이라고 하고 강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을 놓은 상태에서 목을 회전시킴으로써 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작침이라고 하죠. 자,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통증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한방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한방에서 한약이나 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제가 한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한약이 목표로 하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고로 인해서 생긴 통증은 물론이고 아까 어혈 통증 말씀드렸었죠. 네. 그리고 속이 미식미식하다든지 그다음에 골절 같은 경우도 한약이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어지럽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이제 치료하는 효과가 있겠고 이런 먹는 한약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약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 약침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침은 한약을 주사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약침을 혈자리에 주입을 함으로써 침치료와 한약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근육이나 인대 손상을 효과적으로 회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 상태를 줄임으로써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이게 또 그 통증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예,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네. 추나요법을 통해서 척추의 정렬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네.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근육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고 관절의 가동성을 키워줌으로써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자, 혹시라도 한 방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뭐 부작용이라든가 또는 뭐 단점 같은 거 뭐 혹시 이런 건 어떤 게 있나요? 예, 일단 치료법마다 설명을 드리면 네.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한의사들이 시술을 하기 때문에 척추의 구조를 바로 알고 나서 적절한 힘을 가해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약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취급하는 약재들은 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약재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약재들만 쓰고 한의사가 이 약재들을 조합을 해서 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약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조제한 약침을 쓰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통사고 후유증은요, 이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자가 테스트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증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알기는 쉬운데요. 일단은 목 통증이 있으면서 뻣뻣하고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죠. 단순히 목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견갑골 부위, 그러니까 날개뼈라고 하죠. 어깨까지도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은 팔, 다리가 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뿐만이 아니고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병원에 꼭 방문하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의 한방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선은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있을 때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으실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고가 나면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한데요. 이거저거 처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꽤 크게 됩니다. 보통 첫날에는 아프지 않다가도 자고 나면 다음 날부터 많이 아프고 또 안 아프던 부위가 또 아프기도 하고 한 1, 2주 정도는 상당히 증상이 많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기에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빨리 회복하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 되겠고요. 사고가 나서 증상이 있다면 한약이라든지 약침, 추나치료 같은 방법들이 효과적인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법,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송원 리포터 오늘 다양한 동물들의 세계 잘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 콩팥의 날이라고 합니다. 콩팥을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가 지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네요. 네, 뭐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고 네. 또 싱겁게 드시고 30분 이상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운동을 해주시는 게 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늘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또 검진을 해주는 게 심장병, 콩팥과 관련된 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일교차가 심한데 네. 또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